혹시 아주 평범한 물건, 바로 이 거울 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거울이 가진 이 놀라운 심리적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감정이 아주 격해진 그런 상황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 학부모가 아이 문제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원장님 뒤에 아주 커다란 거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부모의 태도가 과연 바뀔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네입니다. 그 학부모의 행동은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울 효과의 핵심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대체 왜 거울을 본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 이론이 있거든요. 바로 객관적 자의식 이론이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울이 우리 시선을 강제로 나 자신에게 돌리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바깥으로 향해 있던 의식이 내 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일어나요. 먼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화내고 있는 내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차이가 느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어린이집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학부모는 거울에 비친 화 때문에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점잖고 이성적인 학부모라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바로 이 어색함, 이 인지 부조화가 스스로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객관적 자의식 하나만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이 현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심리적인 원리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뭐랄까 나라는 존재를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감정에 휩쓸려서 군중 속에 파묻히는 탈계인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울은 당신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오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나라는 개인을 일깨워줍니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주 재밌게 보여주는 클래식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로윈 사탕 실험인데요. 자, 보세요. 연구자들이 아이들한테 사탕은 한 개씩만 가져가렴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한 그룹 앞에는 거울을 뒀고 다른 그룹 앞에는 안 뒀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네요. 거울이 없었을 땐 많은 아이들이 사탕을 여러 개 집어갔지만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아이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규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안의 양심이 거울을 통해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공격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 화로 일그러진 내 얼굴. 솔직히 보기 싫잖아요. 약간의 수치심이 들게 만들죠.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런 심리 효과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일상 곳곳에서 아주 교묘하게 넛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넛지가 뭐냐면요. 강제로 이거 해가 아니라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걸 말해요. 거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인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거의 항상 거울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옷매무새의 고치라는 배려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거울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자기 얼굴을 계속 보게 해서 낙서나 기물파손 같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막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 원리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도 똑같이 쓰여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고객 앞에 작은 거울 하나만 둬도 언성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어린이집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내면의 감시자를 만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동을 조심하는 건 외부의 감시자, 즉 다른 사람 시선 때문일 때가 많죠. 이걸 지켜보는 눈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거울은요,
그 감시자를 외부가 아니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감시자. 내 안의 양심을 딱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게 항상 통하는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분노는 100% 정당해 라고 믿는 의로운 분노 상태일 때는 거울을 봐도 별 소용이 없을 수 있고요. 또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한 상태에서도 효과를 보기 어렵겠죠.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는 가장 무서운 심판관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혹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슬쩍 거울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